혹시 영어 단어는 진짜 많이 아는데 막상 입이 안 떨어져서 답답했던 적 없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열쇠, 유창한 영어를 위해서 왜 오히려 쉬운 단어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토익 점수도 높고 수능 등급도 괜찮게 나왔는데 이상하게 외국인 앞에만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 이거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죠. 아는 건 분명 많은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자,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건 여러분의 어휘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머릿속에 있는 그 단어들을 문장으로 조합해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양이 아니라 처리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이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함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암지라는 신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 완벽한 공부법 유명하죠?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잘하려면 문장을 통째로 아주 지독하게 외워서 머릿속에 자원으로 쌓아둬야 합니다. 정말 익숙한 조언 아닌가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접근법이 별로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의 유창성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세상에 있는 무한한 문장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불가능하죠. 둘째, 설령 외웠다 쳐도 우린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머릿속에 문장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상황에 맞는 문장을 고르는데 시간이 더 걸려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결국 아는 것과 그걸 꺼내 쓰는 건 완전히 다른 능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암기가 답이 아니라면 진짜 목표는 뭘까요? 바로 조합 속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창함이 대체 뭘까요? 유창함은 그냥 단어랑 문장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아는 단어들을 얼마나 빠르게 조합해서 실시간으로 문장을 만들어내느냐, 바로 그 속도에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이걸 컴퓨터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단어만 계속 외우는 건 저장 공간인 하드디스크 용량만 계속 늘리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CPU, 즉 처리 속도잖아요. 생산을 비유하면 그냥 벽돌만 잔뜩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벽돌을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공장을 짓는 것과 같죠. 다시 말해서 유창함이라는 건 머릿속에 엄청나게 큰 도서관을 지어놓고 필요할 때마다 책을 막 뒤져서 꺼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바로바로 가져와서 실시간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아주 역동적인 조립 라인에 훨씬 가까워요. 단순히 꺼내 쓰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거죠. 수학으로 비유하면 이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문장을 암기하는 건 그냥 구구단 외우는 거랑 같아요. 9 곱하기 9는 81 하고 답이 바로 나오죠. 하지만 실제 대화는 15 곱하기 15처럼 처음 보는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내는 능력에 가깝습니다. 외운 답을 툭 내뱉는 게 아니라 직접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 중요한 조합 속도라는 걸 대체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쉬운 단어의 힘이 등장합니다. 우리 머릿속의 이 문장 조립 라인,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쉬운 단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 예시를 한번 볼까요? 저는 남녀공학에 다녀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때 코에듀케이션이라는 어려운 단어 하나를 외우면 그냥 자원 1개 얻고 끝입니다. 하지만 이걸 A school where boys and girls study together 처럼 쉬운 단어로 풀어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대명사 where 같은 문법을 포함해서 최소 6개 이상의 조합 기술을 실제로 써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조합 능력을 키우는 핵심 훈련인 거죠. 쉬운 단어들은 활용도, 사용 빈도, 그리고 대체 가능성 면에서 어려운 단어랑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 incarcerate라는 어려운 단어, 투옥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몰라도 put someone in prison 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반대로 incarcerate라는 단어 하나만 알아서는 다른 말을 표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럼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멈춰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건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단어 목록 외우기, 조합하는 과정 없이 그냥 문장 따라 읽기, 그리고 남녀공학처럼 한국어에 딱 맞는 영어 단어 하나를 찾으려는 습관.
이건 조합을 연습할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뻥 차버리는 행동이에요. 대신에 이걸 시작해보세요. 내가 아는 단어로 어떻게든 문장을 최대한 길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관계 대명사나 투부정사처럼 머리로는 알지만 입으로는 잘 안 나오는 문법을 일부러 써보는 거죠. 문장을 볼 때도 그냥 읽고 넘어가지 말고 한글 뜻만 보고 영어로 다시 만들어보는 식으로 재구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바꾸는 거 아닌가요? 바로 영어로 생각하는 게 가능해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건 마치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 배울 땐 핸들을 잡고 페달을 밟고 균형을 잡는 모든 걸 하나하나 의식하잖아요. 엄청 서툴죠. 근데 연습이 반복되면 나중에는 아무 생각 없이도 자연스럽게 타게 되죠.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는 이 과정을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중간에 한국어 단계가 스르륵 사라지고 바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해보실 차례입니다. 오늘 배운 걸 바로 써먹어 보는 거죠. 사전은 절대 찾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미 아는 쉬운 단어만으로 안락사라는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으니까요. 댓글로 자유롭게 한번 도전해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영어 회화의 목표는 지식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꺼내 쓰는 속도를 높이는 것. 바로 그 조합 능력을 키우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